아니다. 휴대폰은 좀 무겁죠. 그거보다 훨씬 더 가볍죠. 99g이면은. 예, 99g이 한 권이란 뜻은 아니고 이제 한 권의 책을 3개 정도로 분책해서 예, 3권의 책으로 분책해서 99 곱하기 3 이 정도로 만들어서 이제 책을 분책해서 가지고 다니도록 하는 제가 거죠. 본 것 중에서는요. 예. 분책을 지금 하셨다고 하는데 네. 진짜 성경 정도 두께의 책을 네. 한 거의 10권 정도로 분책을 한 그것도 책들도 가능하죠. 있더라고요. 예.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참고서 큰 수학의 네. 뭐뭐 있잖아요. 네, 네. 그 책을 이제 스프링 제본으로 해서 분철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좀 예전에 비해서 무거워진 책도 있는가 하면 또 책 자체가 단행본이 얇아지고 판형도 작아지고 이런 추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이게 한 권의 책이 보통 300~400페이지 넘어가는 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가볍게 작은 가방에도 작은 손가방에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든 사람들이 책을 많이 편리하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이 99g 북이죠. 그러니까 99g 북이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네. 이북 많이 쓰고 있잖아요. 맞아요. 딱 예. 고만한 무게와 고만한 크기로 만든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북보다는 약간 더 가볍죠. 이북의 그 뭐 킨들이라고도 하고 여러 네.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아무리 가벼워도 200g 조금 안 되긴 하는데 200g 가까이 돼요. 제일 가벼운 것도. 그런데 99g 북은 그거보다 더 가벼우니까 그냥 가방 안에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장 작은 파우치 안에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위한 어떤 네. 방안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에디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과거식 표현으로 하면 문고판 정도 그렇죠. 크기라고 생각하면 예, 되는 예, 거잖아요. 문고판 정도 크기죠. 근데 리커버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이죠? 예, 리커버는 말 그대로 새로 커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 책 내용은 거의 안 변하고요. 뭐 포장만 바꾼다? 예, 포장만 바꾸는 건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좀 조삼모사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너무 성공적인 사례들이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데미안 초판본을 그 초판본 표지 디자인과 똑같이 해서 네. 독일에서 나온 그 초판본 표지가 사실 그렇게 화려하진 않거든요. 좀 소박한 편인데 초판본이라는 그 희소성을 우리가 다시 이제 대규모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예. 데미안 초판본도 잘 됐고 또 대표적으로 신간 중에서도 리커버를 해서 좀 더 조명받은 적이 있었는데 랩걸이라는 책이에요. 랩걸이라는 책은 이제 생물학자가 네. 여성 생물학자가 정말 남녀차별이 심한 그 과학계의 그 성차별 속에서 어엿한 과학자가 되기까지 성숙하고 그리고 차별과 싸우고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하기까지 이제 일종의 성장 에세이 같은 네. 예, 자전적인 이야기인데 그 책도 저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리커버를 해서 오히려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간은 아니지만 신간처럼 더 많이 사랑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뭐 해밍웨이가 이제 뭐 출생 100주년 뭐 이런 식으로 뭐 셰익스피어 사망 400주년 네.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일종의 예. 소유욕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커버를 바꾸면 왠지 또 새 책인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속는 셈 치고 좀 사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책을 사는 인구는 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네. 그렇게 독자들은 그렇게 많이 그 독자층이 넓어지지는 않고 있으니까 책은 사는 사람들만 산다. 사는 사람들이 더 사죠. 네, 사는 예. 사람들이 더 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궁리 끝에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아마 마케팅 자체가 진화하기 때문인 이유가 제일 클 것 같고요. 마케팅 방식 자체가 뭔가 이렇게 완전한 새로움을 추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옛 것을 살짝 비틀어서 예, 그런데 이제 디자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디자인의 변화가 굉장히 큰 판매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리커버라든지 아니면은 그 리커버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에서만 한정판으로 만드는 리커버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서점별로 예, 서점별로 리커버를 다르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 그냥 평범한 책을 양장본으로 바꾸는 리커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예. 그래서 그런데도
잘 팔리는 책들은 또 더 잘 팔리는. 그래서 아마 책을 읽는 사람들이 더 많이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이 사실 일종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사실 예전보다 더 깊이 있게 더 이렇게 뭐랄까요. 북클럽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세미나도 많이 하시거든요. 낭독회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꼭 막 강연자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가 그리고 독자가 주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책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이 요새 좀 많이 진화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느끼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계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렇게 꼭 마케팅의 일환으로만 보기에는 전 좋은 측면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샀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유욕이 이제 좀 점점 자극이 되는 건데요. 예. 뭐 그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는 얘기가 되겠지만 네. 커버만 바꾸는 리커버도 있지만 네. 아예 소유욕을 더 자극하는 거. 네. 소장용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렇죠. 소장이 조금 더 예쁘지 네, 않나요? 맞아요. 네. 소장용으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시집을 아예 초판본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형식 그대로 내가 발간한 책들을 좀 갖고 싶다. 네. 이걸 자극하는 이 경향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참 성공했어요. 윤동주 시집이 가장 성공했고요.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은 엄청나게 흥행에 성공을 했고. 그거 제가요. 예. 옛날 중고서적에 가서 네. 최대한 초판본에 가까운 거를 책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비싸지 했어요. 않으셨어요? 있어도 거의 없을 거고 비쌀 텐데. 최대한 가까운 걸 나름대로 구한다고 한 게 70년대 발간한 책이었어요. 네. 근데도 초판본은 아니지만. 예, 초판본은 아니었는데 책값이 1,000원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산 금액은 몇십 배 주고 그렇죠. 샀어요. 그래도 샀을 때 기분 좋으셨죠? 지금도 집에 책이 네. 나란히 그 이후에 나온 윤동주 시집하고 같이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 느낌이 내가 막 그 책을 고르러 다니는 그 기억까지 합쳐져서 이거는 나만이 간직한 또 하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독특한 아우라를 가진 네. 나만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또 하나의 작품 같은 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또 김서월의 시집 진달래꽃, 또 백석 시인의 사슴 초판본이 세 개 다 흥행을 했어요. 세 작품 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거기다 뭐 윤동주 시인의 사진이라든지 네. 또 마치 그 시대에서 우편물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당시의 우체국 모양의 소인이 찍힌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봉투에 붙여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좀 아날로그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뭐라고요? 표기법이 달라요. 표기법이 달라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윤동주 시인이 썼을 때 그 표기법으로 읽으면 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예, 한자도 많이 있고. 예, 맞춤법도 우리랑 다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산 거예요. 예, 이게 정말 정말 이제 매니아층들의 네. 어떤 소장 욕구를 자극한 거고 책을 더 깊이 있게 또 다양하게 풍요롭게 읽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까. 그 시대의 표기법으로 다시 한번 보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백석 시인 시집 사슴은 조금 좀 예외인 경우일 것 같은데요. 진달래꽃하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네. 잘 안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예. 워낙 많이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다 시들이 있으니까. 나오기 때문에. 네. 근데 시집으로 만지는 느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달라요. 우리가 모르는 시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소장력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시들을 또 새롭게 낭독하고 이렇게 읽어보면 훨씬 더 예전에 그냥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그때와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의 눈으로 또다시 바라보는, 그러니까 선생님의 눈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의 감동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작가께서는 예.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네.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이렇게 간질간질한 느낌을 주세요. 뭔가를 칭찬이군요. 자극하시는 느낌을 주시는데요. 네. 근데 요즘 출판계 트렌드 보면은 네. 사은품 굿즈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많이 끼워주는 뭐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또 예.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어서 뭔가 기념판 같은 그런 걸 만드는 경향도 보이거든요. 예.
머그컵이나 에코백도 있고 우산도 있고 심지어 돗자리까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제 굿즈라는 것이 너무 다양해져서 때로는 이게 굿즈를 사려고 책을 사는 건지 책을 사려고 이 네. 굿즈를 선택하는 건지 정말 굿즈도 다양하게 선택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포인트를 차감해서 보통 사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과연 독자를 확산하기 위한 독자층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마케팅만을 위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굿즈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마케팅이나 뭐 환경적인 면이나 그런 네. 것들이 또 많이 버려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과열된 마케팅 경쟁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책을 사고 네. 그 다음에 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을 얼마나 열독하는지, 얼마나 내 책, 진정한 내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단지 이게 정말 인테리어 같은 책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의 서재 속에서 진정으로 내 삶의 의미를 주고 저는 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이하는 것이 아니라 live,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정말 산다는 것보다 책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 책 속의 내용을 내 삶의 일부로 녹여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그 책 속의 이미지, 책 속의 문장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은품 자체로 논쟁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책을 정말로 얼마나 읽었는지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마케팅에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기분 좋게 하면 주머니가 열린다. 그렇죠. 네. 뭔가 굿즈나 이런 것들 끼워주고 내가 그걸 소장하고 싶은 욕심, 네. 책과 더불어서 뭔가를 내가 갖게 된다고 하는 특별한 기분을 만들어주는 거. 네. 그게 책을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도 굿즈 중에서 제일 가장 저에게 이제 좀 제가 좋아하는 사은품들은 뭐냐면 책의 내용을 직접 그 사은품에 새긴 거예요. 책의 그 문장, 책의 문장이 직접적으로 뭐 컵에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네. 달력에 드러난다든지 그래서 한 장 한 장 일력처럼 뜯어 쓰는 그 달력 중에서 일력 있잖아요. 네, 그 캘린더 요즘 보기 중에서. 어렵잖아요. 예, 그 일력을 하나하나 그 명문장으로 채워넣는 그런 굿즈가 굉장히 약간 책 같은 느낌. 네. 사은품인데 또 하나의 책 같은 느낌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예.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초판본 발행했을 때 작가의 사인과 작가의 글이 그렇죠. 아예 책에 그 진짜 들어있을 사인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게 하는. 예, 친필 사인을 요새도 많이 하세요. 예,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런 예. 책을. 그래서 처음 초판 딱 나올 때 한정판으로 그걸 하잖아요. 예. 그걸 제일 먼저 사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예, 저도 친필 사인본 1000부까지 사인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예, 팔은 정말 아프지만 보람은 굉장히 컸어요. 그거 사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 그 독자들의 그런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작가들도 많이 변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단지 막 강연만 하고 북콘서트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친밀감을 쌓아갈 수 있는 독자들과 직접 호흡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외국어 원작 가운데는 예. 한글판하고 한글 번역판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왠지 그 책을 사면 외국어 공부도 될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동문과를 나왔는데 독어를 많이 잊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데미안 초판본하고 데미안 독어판을 이제 같이 샀어요. 그걸 이제 세트로 파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출판사에서 나와도 세트로 파는 그런 묶음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정말 한 몇 페이지 정도 하고 제가 포기해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되게 우울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소장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몇 문장이라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이 다른 상품과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구두를 사서 구두가 뭐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좀 발이 아프거나 그러면 정말 안 신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책은 몇 년 동안 꽂아놓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책이 보고 싶어서 그냥 펼쳤는데 밤새서 다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품과는 분명히 다른 거죠. 그 안에 컨텐츠가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책과 다른 상품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 책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전 이제 살 때도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왠지 뿌듯한 기분이 들잖아요. 네. 내가 이 돈을 쪼개서 책을 산다. 근데 거기에 특별함이 부여된다. 그럼 훨씬 더 만족감을 많이 주는 그게 바로 책이 아닐까. 네. 공부를 비록 뭐 하든 안 하든 간에요. 네. 근데 이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쭉 얘기했잖아요. 새로운 형태, 뭐 리커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굿즈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책은 본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본질을 덮을 만큼의 마케팅을 넣게 되면 이건 진짜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 너무 과도한 마케팅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진정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케팅은 사실은 이 번역을 달리해서 예, 똑같은 작품이지만 좀 더 창조적인 번역으로 독자들한테 네. 다가온다든지 아니면은 해설을 좀 더 길고 좀 창조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예를 들어 뭐 월든 같은 책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좀 더 쉽고 좀 더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해설을 덧붙여서 또 발간한다면 또 사실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월든의 진짜 그 풍경을 사진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데미안이나 또는 뭐 노인과 바다나 네. 또는 박완서 선생님의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것들은 사실 몇 권씩 가지고 있거든요. 네, 데미안 거의 10권 정도 갖고 있는데요. 정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번역을 비교해봐요. 예, 번역을 서로 다른 번역을 비교하면서 어떤 번역이 더 좋을까를 생각해봐요. 이건 작가 하니까 가능한 일인 예, 것 같아요. 약간 좀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죠. 문장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재미있는 시간이고 또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주는 그런 굉장히 순간인 것 같아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삼국지도 여러 버전의 삼국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예. 삼국지를 여러 버전 거를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읽어본다든가. 예, 그건 확실히 가치가 있죠. 네. 작가마다 그 중점에 두는 서사가 또는 인물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전혀 다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네. 보면. 삼국지는 특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미안도 여러 버전의 데미안을 읽어봤을 때 느낌이 네. 굉장히 새롭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근데 정여울 작가께서 추천하시는 리커버나 초판본 책 베스트 3 예.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데미안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고요. 네. 예, 데미안 리커버 또는 초판본, 그다음에 랩걸이라는 아까 그 책도 뭔가 페미니즘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한 여성이 이 자신을 둘러싼 성차별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삶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쓴 책이거든요. 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모든 시작은 기다림의 끝이다. 우리는 모두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난다. 모든 우거진 나무의 시작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씨앗이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그 문장을 저는 되게 슬프고 힘들 때마다 좀 펴서 읽거든요. 네. 굉장히 용기를 많이 얻게 돼요. 아, 나의 기다림의 씨앗은 무엇일까? 나는 도대체 무엇이 되려고 지금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힘든 순간에 위로가 되는 문장들을 많이 찾게 되고 또 세 번째 책은 저는 이제 4권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네. 세 번째 책이고 네 번째 책이 이제 노인과 바다예요. 예, 노인과 바다에도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이만한 일에 포기하지 않아. 인간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무릎 꿇지는 않아. 예. 결코 무릎 넘어질 꿇지는 수는 않아. 있어도 예. 결코 무릎 꿇지는 않아. 예. 실패할 수는 있지만 굴욕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 노인이 이제 정말 자기가 온 목숨을 다해서 네, 그렇죠. 잡은 그 청새치를 상어한테 뺏기잖아요. 근데 상어와 싸우는 것이 청새치와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노인이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인간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결코 무릎 꿇지는 않는다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내가 실패와 절망을 착각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실패했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뭔가 좀 우울하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항상 더 나은 나 자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계속 리커버에 또 속아서 또 살지라도 우리가 책을 계속 사랑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문장에 또 위로를 받고. 예. 그런데 역시 정 작가님께서 저희한테 네. 책 읽기의 즐거움을 선사해주고 가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벌써 다 됐군요. 네, 지금까지 정여울의 한밤의 인문학 정여울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